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사흘 전이죠. 지난 26일에 한 종편 방송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에 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수사팀은 대책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뭐 이런 요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팩트 오류가 있는 거고요. 그런 팩트 오류를 그 종편 방송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그냥 썼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자, 우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휘하에 있는 조직이죠. 바로 그날 오후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을 지시하고 사과를 받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 소환하는 거는요, 비공개 소환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이 2019년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공보규칙이라는 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해놨고요. 본인이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포토라인에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국 법무장관 이래로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원칙이 비공개 소환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이 불렀을 경우에 나는 공개적으로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그러면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니까 공개적으로 소환해라 지시할 수가 없죠. 왜? 원칙이라는 게 뻔히 있는데. 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총장이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뭐 막 수시로 내려보내도 그대로 다 그냥 받아서 집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기사 자체가 안 된다. 아니, 그 종편 기자 그 기사를 썼을 때 알 거 아닙니까?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라는 거. 그렇다면 정말 원칙을 어긋난 지시를 검찰총장이 했다.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내용은 뭐냐?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원칙에 따라라는 게 비공개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 원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의자는 검찰청사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중을 내비친 거는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해라. 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요거를 누군가가 교묘하게 공개 소환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걸로 사실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이 종편 기자한테 해줬고, 종편 기자를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서 그대로 기사를 쓴 거고, 그에 따라서 대검이 어쩔 수 없이 해명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권 내에, 뭐 여권한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 듣진 않았을 거고, 여권 내에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데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이 불필요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바로 지난 26일이었다. 자, 그런데 주말에는 또 더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윤상현 의원인가요? 이번에 뭐 대표 경선에도 나왔었죠. 마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해명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내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점보다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내정을 얘기했다. 결국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준 거 아니냐. 근데 그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밖에 없는데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흘려준 것 아니냐. 라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죠? 오히려 여권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내정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시점에 아는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 뿐인가요? 용산 대통령실 알 거고요. 인사검증팀 알 거고요. 박성재 장관 본인 알 거고 이원석 검찰총장 물론 알겠죠? 그러면 이걸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권에 흘려줬다고 생각하죠? 지금 야권은 그러면 검찰 내 또는 대통령실 내에 각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황당한 일이죠. 저희들 취재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늘 핵심에서 정보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원석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를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서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 뭐 알 수 없죠.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그게 검찰총장을 의심할 만한 상황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뭐 의심이 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뭔가 좀 조사를 해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전문으로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 지시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지난 금요일 날 다 해명했고 사실관계가 바로 잡혔다 싶었는데 바로 그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또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그러니까 대검이 다시 또 해명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이원석 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여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일 오후 대검의 공지와 29일 오늘 오후 대검의 공지 불필요한 겁니다.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을 2년 전에 누가 임명했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임명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1인자가 한동훈이면 2인자가 이원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의심한다고요, 지금. 근데 의심하는 계기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누가 의심하느냐? 글쎄요, 뭐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권의 핵심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말라. 이거를 검찰총장이 아니다. 검찰청 안으로 원칙대로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검찰총장이 그 임명권자를 배신한 건가요? 아니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게 뭐 대통령 부인이든 아니면 일반 피의자든 이재명이든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게 원칙이죠. 원칙을 얘기한 거를 배신으로 몰고 있는 지금 여권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여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 뉴스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범죄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힘이 드는 판에 여권 내의 가짜 뉴스에 맞서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뻔한 사실을 안 내도 될 사실을 이렇게 뭐 공지라는 걸로 내야 되는 상황, 이건 여권 내의 자중질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있고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론 뭐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9월 15일에 그 임기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임기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 자기 때 못한 것들을 다 이제 털고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한테 검찰을 넘겨주겠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의심을 하자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이 약간 검찰주의자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검찰이 최고다.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와 마치 내통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명백한 가짜뉴스다. 근데 이 가짜뉴스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한테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 여기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에서 하나라도 어떤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여권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 가짜뉴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어찌 했는지 뭐 창작을 했는지 뭐 그거는 잘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여하튼 지금 얘기한 이종배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람이 고발했다는 이런 식의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고발까지 한다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게 이제 뭐 내부 총질 여부를 떠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자중질환적 행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는 뭐 이게 뭐 대통령 민정수석실이나 뭐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죠. 이것도 광의의 민정입니다. 민정.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뭐 정보사에 뭐 누가 뭐 간첩 혐의가 있네, 뭐 누가 뭐 어떤 심지어는 뭐 대통령실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향해서 뭐 무슨 욕을 했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은 대통령실의 대통령 주변에 누군가 야당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다, 누구한테 욕을 했다 하는 거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알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의 대통령 주변 이쪽을 먼저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